법을 어긴 사람은 이 사람인데 힘든 건 나만 힘든 거예요. 딱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카의 태상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어떤 영상들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타게 되면 겪게 되는 일들,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단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전기차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약간 전기차를 먼저 타본 선조의 지혜랄까?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기차라는 거는 어쨌든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넣듯이. 근데 이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간과 지정된 기계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요 사람들의 이 매너, 시민의식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경우가 있냐면 막 충전을 하러 갔어. 완속 충전구를 첫 번째로 가정을 해볼게요. 완속 충전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이제 퇴근을 하고 딱 갔어. 충전하려고 보니까 저기에 기름차가 세워져 있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차 공간이 가뜩이나 부족한 세상에서 전기차 전용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기름차를 타시던 분들이 아니 전기차면 다야? 이러면서 그냥 주차를 해두세요. 오늘 퇴근하고 오늘 충전기에다 비어있으면 꽂아야지. 기름차가 있네. 이때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아니 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왜 주차를 해놓으셨냐 하면서 이렇게 싸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동네 주민이니까. 그럴 때는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딱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마침 여기 이렇게 안내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차가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에 세워져 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이라는 거고요, 진입로를 좀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면 10만 원,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 그냥 주차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친환경차가 기준 시간에 초과하여 계속 주차를 한 것도 10만 원이에요. 급속은 1시간 안에 출차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완속은 14시간까지 충전을 하면서 주차를 하실 수 있지만 14시간이 지났는데도 완충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빼주셨다가 다시 충전을 해주시는 게 매너이고 법입니다. 이것도 어기시면 10만 원이에요. 우리 같은 깨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차 공간도 없는데 전기차 몇 대도 없는 걸 왜 만들어놨냐면서 파손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몇몇 목격이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20만 원이고 기물 파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대부분 바닥에 EV 전용 충전 구역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훼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훼손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던가 주차구역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고 들어가시면요, 불법 주정차 신고라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시면은 유형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친환경차 충전 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사진을 2장을 어플을 통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60초 간격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신고할 때 사진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60초 뒤에 한 번,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내용 같은 거 기재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로 인증하시면은 신고가 끝나요. 근데 기름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완속 충전 구역은 14시간 동안 완속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차 사주분들도 그냥 막 세워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은 전기차를 위한 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전을 위해서만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 전기차들이 충전이 됐는데도 안 뺀다던가 충전도 하지 않는데 나 전기차니까 여기다 대야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 다른 전기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경우는 신고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완속 충전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에 이 차가 14시간을 넘게 충전을 했다, 혹은 14시간 넘게 주차가 되어 있었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처음 사진을 찍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뒤에 사진을 또 찍어야 돼요. 아니, 법을 어긴 사람은 이 사람인데 힘든 건 나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사소하지만 정말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차 문제인데요. 자동 세차가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유소를 안 가요. 주유소를 안 가다 보니까 자동 세차를 안 하게 돼요. 손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기름차를 모시는 분들은 기름을 딱 넣고 할인 쿠폰을 받아서 자동 세차를 하는 게 약간 일반적이죠. 제가 사는 동네 기준으로 할인을 받으면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이지만 할인을 안 받으면 12,000원,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 문제가 정말 별거 아닌데 귀찮고 생각보다 비용이 조금 더 든다. 좀 유의해 주시고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운행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불편한 게 주차 타워가 사용이 웬만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RV 차량들은 거의 사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차들이 공차 중량이 2,0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무게 제한이 1.8톤? 아니면 2톤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식 주차장에는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를 할 때 기계식 주차장이면은 꼭 공차 중량을 확인하셔서 내 차가 이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몰게 되면은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실 때 어떻게 배터리 관리하시나요? 배터리가 이제 30% 돼가지고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미리미리 충전을 하잖아요.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비록 완충 시 주행거리가 400km라고는 하지만 이 400km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한 30% 정도 되면은 이거 빨리 충전해 줘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한 70% 정도라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조금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막 스키장 갈 때나 뭐 어디 놀러 갈 때 야, 저 차 우리랑 너무 가는 방향이 똑같은데? 저 차 우리랑 같은 곳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느끼시죠? 맞습니다. 전기차는 더 많이 느껴요. 왜냐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네? 충전소를 찾게 되잖아요. 500m 앞에 충전소가 있어. 가야지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옆에 전기차도 뭔가 나랑 같은 방향을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차도 충전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충전소에 전기차가 한 대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지금 벌써 제 옆에 있는 차랑 제 차 두 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눈치 싸움을 하면서 내가 먼저 충전소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선점을 해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충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우리들만의 레이싱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불편함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피치 못할 사고로 차량을 좀 렌트를 해야 된다던가 대차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저는 전기차를 탔으니까 전기차로 주세요 하면은 거의 한 100이면 80 정도는 근데 전기차가 지금 없어서 구하기 힘들어서 전기차가 어렵다, 그냥 일반 기름차나 LPG차 어떠시냐고 해서 받았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차량 자체의 가격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급의 차량을 뽑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한 달에 솔직히 한 3만 원, 5만 원이면은 차를 모는 사람인데 대차를 했을 때 유류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험사가 추천해 주시는 렌트카 회사랑 협약을 해서 렌트카를 받으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렌트카 업체를 알아봐서 나는 이 렌트카 업체랑 렌트를 하겠다라고 보험사 측에 말을 하면은 그게 또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요즘에는 전기차 전문 렌트카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차량에 맞게 대차가 다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에 뭐 하나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광고 같으니까 그 말하기 좀 그렇고 잠시만 재채기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해요. 부산 뭐 이렇게 테슬라 전문 렌트 그래서 꼭 한번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대차를 하시고 렌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를 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들, 기름차와 다른 상황들을 좀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알아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시고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운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막 불편하고 나쁜 것 같아 보이지만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또 다음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은카의 태상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